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3회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한 18개 맞힐 것 같아요. 18개. 자, 21번으로 가죠. 21번.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높이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높아지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랬네요. 그죠? 높아지는 경우. 자, 마치 문제가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은 게 나쁜 것처럼 물어봤는데 사실은 코로나 인계전압은 코로나 개시하는 전압이죠. 코로나 개시 전압.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가 일어나는 전압의 한계치예요. 한계치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대단히 커야지만 되죠. 왜 우리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AC에서 21.1kV를 가하면 21kV를 가했다고 하죠. 21kV를 가하면 센티미터당에 뭐가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50kV 되면 된다. 50kV에서의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50kV 이상을 가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코로나 인계전압 이 한계 전압은 당연히 큰 게 좋은 겁니다. 자, 코로나 인계전압은 식이 어떻게 되죠? 24.3 M0 M1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되겠죠. 여기서 뭐야? D가 크면 전선의 직경이 크면 당연히 인계전압은 커질 거고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커지면 당연히 인계전압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전선의 직경이 큰 경우에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집니다. 그랬죠. 답 2번에 있네요. 이 개수들은 큰 게 다 좋은 거죠. 여기서 얘도 큰데 선생님 여기 반지름이 커지는데 이거는 반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반비례하지만 로그 10 R분의 D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로그 1000이다 그러면 얘 계산기 눌러보시면 1 나올 거예요. 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뭐 한다는 거야? 포화돼 버린다는 거죠. 세츄레이션 해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름은 당연히 크게 좋은 겁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전원단이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고 거기서 배전선로를 하나 끌고 왔어요. 자, 끌고 오면서 여기 부하가 생겼네 그러면 변압기를 달아서 그 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다시 또 부하가 또 생겼어 그러면 변압기를 달아서 또 부하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원이 온 뒤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중간중간에 따는 가지식이죠. 가지식인데 지금 뱅킹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뱅킹 방식이 뭐냐면 이 가지식의 저압축을 변압기 2차 측을 병렬로 다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병렬이 안 돼 있다라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kW고 변압기도 10kVA짜리를 설치해서 잘 공급하고 있다가 부하가 갑자기 10kW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변압기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저압축을 연결해서 옆에 변압기의 용량이 여유가 있다면 100kVA짜리다. 그러면 이 용량을 따서 같이 사용하자 이 말이야. 이런 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에 부하의 고장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면 저압축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 고장이 원리 파급돼 나 변압기뿐만 아니라 남의 변압기까지 전부 다 파급이 돼서 전 변압기를 다 트립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차단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에 보시면 저압선 일부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 뭐냐 그랬어요. 그게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그랬죠. 4번. 23번으로 가죠. 23번. 자, 23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단 석탄의 발열량은 5000kcal per kg이다. 발전소의 효율은 40%다. 이때 뭘 구하랬어요? 전력량을 구하랬네. 전력량의 kWh를 구하라 그랬네. 자, 발전소의 효율식은 어떻게 되느냐? 효율식 여기서 구해야 돼요. 효율식은 MH분의 860W 또는 얘가 PG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을 겁니다. 곱하기 100%에서 얘를 구해야 된다. 자, 무슨 의미냐? 이 W라는 놈은, 전력량이라는 놈은 발전 전력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죠. 시간 T를 곱하면 걔가 뭐 되죠? 킬로와트 아워로서 전력량이 되는 거죠. 전력량이 주어질 때는 전력량을 대입하면 되고
PG로 그냥 주어질 때는, PG로 주어질 때는, 킬로와트로 주어질 땐 킬로와트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발전소에 뭐가 주어지는 거야? 뭘 구할 수 있어?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전력량 구하라 그랬나?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W는 860분의 뭐가 되겠어요? 2타 M, 얘가 뭐예요? 석탄량, 발열량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60 곱하기 100분의 얼마 돼? 효율이 얼마예요? 40%라 했으니까 뭐 40% 집어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피읍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100으로 안 나누고 그냥 얘를 0.4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0.4. 그죠? 40%로 넣으시면 되고 곱하기 여기 뭐가 있어요? M이라는 게 뭐야? M의 기본 단위는 1시간에 소비된 석탄양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는지 한번 볼까요? 석탄 1kg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시간당, 1시간당 소비된 연료의 양이, 석탄양이 얼마라 해서 1kg라고 했으니까 1kg 그냥 넣어주시면 될 거고, 발열량 H는 기본 단위가 뭐냐? 1kg의 석탄으로 발생한 열량이야. 걔가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자, 그럼 기본 단위가 주어졌나 한번 볼까요? 발열량은 5,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랍니다. 그러면 5,000을 바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메가칼로리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나? 5,000에다가 킬로칼로리를 바꿔줘야 되니까 10에 몇 승 해줘야 돼? 3승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킬로칼로리가 주어졌으니까 5,000을 그냥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다. 2.3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 자, 그 다음 24번. 피대기의 제한전압이란 그랬는데요. 피대기의 제한전압이란. 답부터 볼까요? 1번. 피대기 동작 중 단자전압에 파고칩니다. 그랬어요. 답은 1번이네요. 자, 무슨 일이냐? 제한전압이. 우리가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변압기 가장 비싼 설비죠. 얘를 보호하려고 뭐 달죠? 1차 측에 피대기를 설치합니다. 피대기 설치해놓고 얘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이상전압이 쳤어. 이상전압이 치면 그 이상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대지로. 이에 이상전압은 당연히 충격파겠죠. 충격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속도를 갖고 있는 대단히 빠른 충격파야. 큰 충격파가 들어오면 요 직렬갭에서 피대기에 직렬갭에서 저항이 0으로 바뀌면서 뭐야 얘가? 아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크를 만들면 이상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지로 방전을 합니다. 그 충격성 이상전압은 대지로 방전하고 나면 이 피대기는 상여주파도 여기 걸려있을 거 아니야. 이상전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상여주파도 같이 빠지니까 얼른 얘를 닫습니다. 닫아요. 닫아서 뭐 하는 거야? 임피던스를 키워서 아크를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크를 끊으면 그 이상전압이 얼리 가고 TR 쪽으로 가고 아직 충격파가 남아있을 텐데 충격파가 남아있는 놈 방전하고 난 다음에 잔전압 그거를 우리는 제한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전압은 얼리 가는 거예요. TR 쪽으로 간다. 그래서 충격파를 제한하는 전압을 우리는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피대기를 그려보면 피대기에 충격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로 떨어뜨려서 이 충격파를 제한전압만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한전압 나머지 충격파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전압이 TR 쪽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피대기다. 그래서 얘 제한전압은 뭐냐? 피대기 방전 중 또 방전 종료 후 어디에 피대기 단자에 남게 되는 피대기 단자 간에 아직까지도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에 있죠. 피대기 동작 중 단자 전압에 파고치다. 충격파도 파고치지만 제한전압도 파고치다. 최대값이다 이 말이죠. 최대값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답은 1번이고요. 25번으로 가죠. 자, 25번.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그랬네요. 자, 보시면 배전선로의 보호장치에 배전용 변전소가 있습니다. 배전선로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배전용 변전소 안에 차단기를 달 거 아니에요. 차단기를 달아서 모선을 설치한 다음 배전선로를 이렇게 설치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수용가 측에다. 뭐야 이게? 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 그래서 배전선로를 이렇게 당연히 수용가 쪽으로 깔아놨겠죠. 배전선로가 20km, 30km, 뭐 10km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여기다 당연히 보호장치를 하는데 그 보호장치가 뭐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니클로저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섹셔널 라이저 그 다음이 우리 수용가 측 맨 앞단에 달려있는 COS가 있을 거예요. COS.
COS 단다고 하죠. COS 라인 퓨즈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했다고 하자. 배전솔로에서. 이 고장이 발생을 하면 섹셔널 라이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후비단이 고장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전원으로부터 고장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섹셔널 라이저가 동작하는데 어떻게 동작하느냐. 얘는 고장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의 고장은 일선지락이기 때문에 한번 개방을 시켜봅니다. 개방을 시켰는데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투입을 하겠죠. 또 투입을 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개방을 또 해봅니다. 왜 고장이 제거됐나 보려고 개방을 해보면 개방됐으면 그냥 개방됐으면 그 고장 전류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다시 얘를 투입해야 되겠죠. 투입해서 고장이 제거됐다면 그냥 연속해서 수용가에 공급해주면 되겠지만 고장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이 섹셔널 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어요. 차단할 수 있는 이 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방하고 폐로만 할 수 있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 차단하라고 신호를 누구한테 주냐면 니크로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니크로저가 차단하고 개방도 하고 폐로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를 좀 보면 바르지 못한 것은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섹셔널 라이저, 섹셔널 라이저는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얘는 차단을 할 수 못하고 개방과 폐로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차단하여 사고를 국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후비보호 장치와 직렬을 설치한다. 나머지는 다 맞네요. 맞는데 차단이 안 되고 얘는 개방과 폐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6번으로 가시죠. 수용률이 80%, 부하율 60%, 설비용량이 320kW라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라. 부하율이 왜 주어졌지? 부하율이 필요가 없는데. 부하율은 필요 없습니다. 자, 26번은 우리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수용률식은 수용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수요 최대 전력을 뭘로 나눴어요? 설비 용량으로 나눈 거죠. 설비 용량으로 나눠서 걔를 곱하기 100% 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집에 설비가 100kW가 있어요. 근데 반은 예를 들어서 여름부와 반은 겨울부다 그러면 지금 수요되고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 거야? 반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수용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가 되겠지. 이게 수용률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용률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 최대 전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요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수요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 뭐만 곱하면 돼? 설비 용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수용률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 최대 전력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곱해주라는 이거지. 설비 용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320kW이고 곱하기 수용률은 80%라 했으니까 P번호 나타내면 0.8이 되나요? 네, 0.8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곱해버리면 뭐 어쩌고 200 한 얼마 나오겠네. 256kW가 나온다. 부하율은 왜 줬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답 4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가죠. 전선 지점에 고유차가 없는 경우 가공전선로의 경관이 100m, 전선 1m의 무게가 0.2kg, 인장하중이 550, 안전율이 2.1 때 딥을 구하랍니다. 딥이 뭐예요? 배전선로가 있고 배전선로가 있다. 자, 전주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장주 공사를 하죠. 장주라고. 전선을 가설을 했는데 딥이 이렇게 쳐졌답니다. 어느 면에서? 수평면을 길이를 뭐라 그래? 경관이라 그러죠. 이 경관에서 딥이 요만큼 쳐졌답니다. 요만큼 쳐졌을 때 딥이 얼마 주었어요? 이거 딥을 구하래. 딥을 구하시오. 단 경관은 얼마? 100m. 전선 1m의 무게는 0.2. 인장하중은 550. 안전율은 2.1합니다. 딥을 구하는 공식이 뭐가 되지? 딥을 구하는 공식은 8t분의 WS의 자승이다. 8이 뭐예요? 상수. T가 뭐예요? 수평장력. 8 곱하기 수평장력을 찾아봤더니 없다. 수평장력이 없으면 어떻게 구하라고요? 안전율 분의 인장하중 하시면 됩니다. 인장하중 분의 W는 뭐예요? 전선 1kg의 무게죠. 1km의 무게죠. 전선의 무게 W 곱하기 경관 S의 자승이다. 자, 그러면 8 곱하기 안전율이 얼마? 안전율이 주어졌을 텐데요. 2.15 주어졌고 인장하중은 얼마 주었어요? 550kg이죠. 곱하기 W가 얼마?
1이라고 주었나? 0.2, 0.2 그죠? 0.2 곱하기 경과는 100m의 자승. 이거 계산하시면 1m 나온답니다. 1m. 1m. DB 1m 쳐줬네. 1m.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 4번.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갑니다. 전압이 정정치 이하다. 그래. 정정치 이하의 밑줄. 그 다음,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 단락에도 밑줄. 단락 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그랬어요. 자, 전압이 부족하면 당연히 못 사용하게 됐죠? UVR 사용하는 거지. UVR이 뭐야?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자, 28번은 전압이 정정치 이하가 됐답니다. 전압이 저하됐다. 전압이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냐? 전압이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냐? 오버가 뭐예요? 전압이 과전압이 걸린 거고, 얘는 뭐야? 부족 전압이 걸린 거죠. 부족 전압 개전기가 되겠죠. 개전기가 됩니다. 또 단락의 밑줄을 쳐놓으라 했는데, 단락이 되면, 성간이 단락이 되면 단락된 상의 전압은 건전한 상 전압의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2분의 1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전압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부족 전압도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떨어진 것도 검출하겠지만, 단락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UVR 갖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단락 고장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으로 가시죠. 29번은 송전단 전압 154kV, 수전단 전압 134kV, 상차각이 60도, 리액턴스가 39.8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고 전송전력을 구하시오. 전송전력. 자, 우리 송전전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송전전력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 P는 어쩌고저쩌고 누트 3의 VI 이런 거 말고 가상으로 전선을 가선해 놓고 상차각은 몇 도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송전단 측에서 전압을 몇 볼트를 주면 수전단 측에 몇 볼트를 받겠다라고 송전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는 식이 있단 말이야. 송전 용량을 계산해 보는 식이야. 한번 계산해 본다 그랬어요. 이거를 딱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식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유 부하법이 있습니다. 고유 부하법은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다. 왜?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죠. 문제풀이반입니다. 자, 고유부하법에서의 PS를 구해라 그러면 Z오메가 특성 임피던스 분의 VR의 자승이 될 거고, 얘는 다 있으면 Z오메가는 루트 C분의 L분의 뭐가 돼요? VR 자승으로도 고유부하법에 의해서 송전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있었죠. 두 번째가 또 뭐 있어요? 용량 계수법이 있었죠. 송전 용량 계수법이 있습니다. 계수법. 송전장 계수법에서의 PS는 어떻게 계산하죠? 송전장 계수 K에다가 L분의 VR의 자승 킬로와트로 다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알프레드 스틸식에서 구할 수 있죠. 알프레드 스틸식 VS는 5.5의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송전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뭐 5.5 내리고 자승 CO 저쪽으로 보내고 등등 해서 100분의 P에서 P를 계산하면 될 거고, 네 번째 식이죠. 네 번째 식이 뭐예요? 안정도 한 개씩 있죠. 안정도 한 개씩. 안정도 한 개씩에 의하면 안정도 한 개씩은 뭐예요? PS를 구하라 그러면 X분의 ESER의 전압상차각 사인 델타다. 여기서 X값은 뭐예요? X값이 리액턴스고, ES가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전압의 상차각이 이렇게 들어간다. 리액턴스 X가 우리 문제에서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리액턴스 X가 얼마 주어졌냐? 39.8ohm이 주어졌어요. 39.8. 송전단 전압 154kV. 자, 킬로볼트입니다. 얘는 기본 단위 ohm인데 킬로볼트가 주어졌으니 킬로볼트로 일단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134kV입니다. 곱하기 사인 몇 도라 그랬어요? 60도 상차, 전압 상차각이 60도 주어졌네. 위상차가 아니야. 위상차하고 상차각은 틀려요. 부하의 역률각하고 전압 상차각은 의미가 확실히 틀립니다. 나중에 정규 시간에 이렇게 좀 배우시면, 거기에 가시면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의 위상차를 우리는 전압 상차각이라고 해요. 역률각, 부하각이 아니야. 지금 주어진 사인 몇 도? 60도는,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누트 3인가요? 2분의 누트 3이지. 2분의 누트 3을 곱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 449가 나온답니다. 449.03이 나오는데 단위가 뭐예요? 메가와트가 주어졌지. 왜 메가야? 10의 3승 했으니까 10의 6승. 메가와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단위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킬로볼트로 주어졌느냐 나중에 단위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에 있네요. 다음 30번으로 가죠. 30번. 30번은 송전계통에서 지락 보호계정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자, 우리 접지 방식을 볼까요? Y결선에 직접 접지가 있고,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고, 우리 접지 방식이 네 가지가 있죠. 저항 접지가 있고, 델타 결선 비접지가 있고, Y결선에 중성점 무슨 접지? 리액터 접지, 얘를 우리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하지. 이렇게 네 가지 접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지락이 생겼답니다. 지락이 생겼어요.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건 어디냐?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큽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적습니다. 몇 배? 거의 제로입니다. 얘는 한 선이 지락되더라도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지락이 되더라도 L값에 의해서 그 지락 전류가 다 소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송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직접 접지는 워낙 지락 전류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보호계정기를 들이대갖고 지락 전류를 잘라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 문제에서는 송전계통에서 지락 보호계정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접지 방식이라 했으니까 지락 전류가 큰 만큼 보호계정기 적용이 제일 용이하겠죠. 직접 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나 비접지 방식은 뭐예요? 고장 전류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락 전류가 비접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데가 없고 아예 지락 전류가 올라가려는데 L 값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호계정기 적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보호계정기 적용은 누가 가장 확실하다?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31번으로 갈까요? 31번은 어떤 발전소의 유연합차가 100m이고 최대 사용 수량이 10세제곱미터/s입니다. 얘가 유량이죠. 유량, 수량. 세제곱미터/s일 경우 이 발전소의 이론 출력을 구하랍니다. 이론 출력. 무슨 소리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수로를 통해서 조합수조라는 게 있고, 저수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합수조가 있고, 여기 수압관을 설치해서 터빈을 이렇게 돌리는데, 터빈 돌려서 일단 뭐 하는 거야? 발전기를 달아서 발전하면 되는데, 이론 출력이라는 건 뭐냐면, 터빈의 효율이나 발전기 효율은 무시하고 출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출력을 구하라면 9.8 QH로 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차 출력을 구해봐라. 요거. 수차 출력을 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8 QH에 2타 누구까지만? T까지만. 내 거에 출력 구하라 했으니까 T까지만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G, 발전기 출력 구해라 그러면 9.8 QH에다가 이 발전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수차에 축에 같이 일자로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출력 효율까지도 고려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타 T, 2타 G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PG는 누구야? 발전기 출력, 수차 출력, 이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론 출력은 요까지만 구하라는 거죠. 아무리 효율이 주어지건 어쩌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8에다가 Q가 얼마 주어졌어요? 10세제곱미터/s.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 기본 단위. 10 곱하기 H는 얼마예요? 100. 100이 주어졌죠. 이거 다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럼 몇 킬로와트가 나올 겁니다.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800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답 2번 되겠네요. 32번으로 가죠. 32번. 복도체를 사용한 송전선로를 단도체를 사용한 선로와 비교했을 때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복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보기를 보시면 작용인덕턴스 L하고 작용연료량 C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러면 L은 어떻게 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복도체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내부 인덕턴스, 얜 전선의 내부 인덕턴스입니다. 내부 인덕턴스가 어떻게 변해? 복도체 개수만큼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0.4605로 50 R분의 D인데 얘 R이 뭐가 돼? 등가 반지름이 변하는 거죠.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05가 N으로 나누니까 작아질 거고, 등가 반지름이 커졌다는 얘기는,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얘하고 무슨 얘기야? 반비례하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작아지겠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로그 11m라는 R2 등가 반지름분의 뭐가 되는 거야? D에다가 0.02413으로 복도체가 됐겠죠.
원래는 반지름이 들어갔다가 단도체에 반지름이 들어갔다가 복도체에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지. 얘가 커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아지겠지. 얘가 작아지면 C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지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33번으로 가죠. 33번. 비가 올래나 보네요. 자꾸 분필이 분질러지네. 33번. 동일 전력을 동일 성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중량, 총 중량이 같으면 단상 이선식과 삼상 삼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그랬네요. 가로 열고 단상 이선식이 기준이고 삼상 삼선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랬네. 가로 열고 그렇게 풀어놨죠. 전력 손실을 비교해봐라 이 말이야. 전력 손실을 비교하는데 밑에는 뭐고요? 단상 이선식이고 위에는 뭐예요? 삼상 삼선식이랍니다. 자,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어떻게 I 자승 R로 계산하셨을 거고 삼상 삼선에서의 전력 손실은 3I 자승의 R로 표현했겠죠. 단상에서의 전류 I1으로 표시하고 삼상에서의 전류 I3로 표시하자. 단상에서의 저항을 R이라고 표시하고 삼상에서의 저항을 3라고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하자 이거야. 이렇게 표시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런데 전력 손실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아는데 이 I는 단상일 때 전력하고 삼상일 때 전력하고를 비교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전류 구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P1일 때는 어떻게 구해? VI 코사인 세타 1으로 구했을 거고 삼상일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했을 거 아니야. 이게 단상이라면 이거 전압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상이었고 요거는 삼상이라 그랬으니까 역률은 같은 거고 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얘들 다 정리하면 뭐만 남어? I1은 루트 3의 I3가 남겠네요. 그죠? 다음 또 뭐를 구해야 돼? 전선의 중량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전선의 중량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전선의 중량을 알아봐야 되겠네. 전선의 중량은 뭐 W라고 표시한다면 전선의 중량을 W라고 표시한다면 W 단상 거나 W3 거가 되겠죠. 그러면 W1이나 3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단상이라면 전선이 몇 가닥이에요? 단상 2선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2선의 단면적 A에다가 길이가 얼마일지 모르겠고 하여튼 도전율까지 곱해줘야지만 단상의 전선 중량이 구해집니다. 왜? 두 가닥에다가 전선 단면적 있잖아.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를 완이라고 하죠.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길이는 뭐 얘 단상이나 삼상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 이거와 뭐를 비교하라는 거야? 삼상 삼선식이라 했으니까 전선 세 가닥에 단면적이 있을 거고 걔를 A3라고 본다면 길이에 대해 어떤 시그마를 곱해줘야지만 삼상 삼선식의 전선의 중량이 구해지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는 뭐야? 시그마, L, L은 다 같다 했으니까 결국 뭐만 남어? 이거 풀이하면 2의 A의 Y는 3의 A3가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로 다 좀 정리해보자. A1 단상 전력의 단면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면적은 뭐야? 2분의 3의 A3만큼, A3보다 2분의 3배만큼 뭐예요? 2분의 3배만큼 A1이 크다는 거잖아. 그죠? 단상 전력을 보내려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또 하나 구해놓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1이나 I3는 구해놨는데 R1, R3를 모르니까 R1, R3를 한번 구해보자. 단면적은 어디서 구하죠, 우리? 여기서 또 구해야 되네. 하나, 지금 계속 알아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또 알아봐야 될 게 우리 저항 R은 단면적 A의 로우분의 L로서 뭐에 비례하는 거야?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럼 얘가 단상에서의 R1이다, 단상에서의 A1이다.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또 비교해야 돼? 이렇게 비교하죠. R1은 R3를 비교해봐야 된다.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A1분의 로우의 L 일 거고 A3의 로우의 L일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비교해야 돼? R1과 R3를 구하니까 단면적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A1분의 1은 A3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네.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풀리 잠깐 보시면 여기서 R은 로 A분의 L에서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R1과 R3를 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비례하니까 서로 A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3의 R1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나요? 2의 R3다. 서로 반비례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서 R1을 구해봐라 그러면 R1은 3분의 2가 되나? 3분의 2 R3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그죠?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맞나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저항도 구해놨고 전선의 중량도 구해놨고 그 다음에 P1, P3 두겠습니다. 전선의 중량은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지. 왜? 단면적은 필요가 없겠네. 왜? 여기에 보면 시계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 요 세 개를 구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고로 최종을 구하면 PL분의 PL 3상 PL 단상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I1이 얼마야? I1이 루트 3 I3의 I1이 루트 3 I3의 자승이라며. 자승배이고 R1은 얼마로 표시할 수 있어요? R1은 3분의 2의 R3로 표시할 수 있고 삼상용은 뭐야? 3에다가 뭘 곱해야 돼? 3에다가 I3의 자승. 그렇죠? I3의 그대로 자승에다가 R3는 얼마야? R3는. 그냥 R3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R3 이렇게 넣어주면 서로 지울 수 있는 거 좀 지우자. 자, 루트 3의 자승이 얼마야? 3 지워지죠. 그러면 I3의 자승이 되지. 오, I3의 자승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 3 지워졌으니까. 그럼 I3의 자승 지워주고. 그러면 뭐야, 이게? R3 지워주면 결국 얘가 뭐 얼마 남어? 2분의 3이 남나요? 2분의 3? 뭐가 좀 이상하다. 2분의 3? 아, 단은 여기 2가 있어야죠. 2I 자승의 R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가 빠졌네, 지금. 죄송합니다. 2가 빠졌으니까 4분의 3이 되네. 4분의 3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겠네요, 답이. 4분의 3. 이렇게 구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를 일정하게 두고 뭐를 비교해보라는 거야. 단상일 때에 이거 손실하고 삼상일 때의 손실을 한번 구분해봐라 이거야. 근데 그때 값이 얼마요? 단상 이선식에서는 2I 자승R이고 삼상일 때는 3I 자승R로 이렇게 놓고 풀으셔라 이 말이야. 그래서 I는 어디서 구할 거냐? 전력에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R은 어디서 구해야 돼? R은 단면적 A분의 로우 L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단면적 A를 알아야 된다. 단면적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선의 중량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전선 중량에서 단면적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 다 구해놓은 개수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개수 그 다음에 요 개수를 어디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4분의 3이 나오더라.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자, 어쨌든 저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제. 어려워가지고. 자, 34번. 3000kW 역률 0.8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서 전력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향상했다. 이때 필요한 전력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34번은 이런 문제죠. 34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원래 요만한 게 있었고 여기에 피상전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피상전력을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효전력이 PkW가 얼마짜리? 3000짜리가 있었답니다. 3000kW.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라고 했고 이때 무효분은 어떻게 구해요? Q1이라고 한다면 이때 무효분은 P의 탄젠트 세타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P의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자. 근데 역률을 계산하려고 콘덴서를 이만한 거 달았답니다. 이만한 거 달고 이때의 QC를 구하셔. 얼마로 계산하는데? 0.9로 계산하는데 0.9로 계산할 때 QC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QC는 Q1 큰 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얘를 Q2라고 한다면 Q2를 구할 수 있으면 되네. Q2는 어떻게 구해?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결국 QC라는 것은 Q1에서 뭐 빼주면 돼? Q2 빼주면 된다. Q1, Q2에 P가 다 있으니 P로 묶어낸다면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될 것이다. 뭐 이 정도죠. 여기까지만 구해시면 여기까지만 식을 빼낼 줄 아시면 나머지는 다 구했네요. 유효전력이 얼마야? 3000 kW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얼마야? 코사인 세타 1분의 0.8분의 사인 세타 2는 얼마야? 사인 세타 1은 0.6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 2가 0.9분의 얼마? 사인 세타는 얼수고에 1 마이너스 0.9에 자성으로 구하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다.
얼마 나온대요? 800 나온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 35번으로 가죠. 3상 3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에 있어서 각선의 대지 정전량이 0.5038 마이크로페럿이고 선간 정전량이 0.1237 마이크로페럿일 때 한 선의 작용 정전량을 구하랍니다. CN을 구하라죠. 자, CN은 어떻게 구해? 작용 정전량은 3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3상이죠. CES 대지 정전량에다가 3CM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상호 정전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대지 정전량이 얼마 주어졌어? 0.5038 플러스 3 곱하기 상호 정전량이 얼마 주어졌어요? 0.1237 이거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겠네.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이게 대지 정전량인지 상호 정전량인지 자리를 잘 찾아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 문제에서는 CN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CN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CN 작용 정전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얘를 C1으로 주고 C2로 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얘가 대지 정전량인지 상호 정전량인지 모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CS, CM은 CS는 대지 정전량, CM은 상호 정전량 이렇게 자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36번으로 가죠. 36번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감속제의 밑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속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용하죠. 핵 분열이 뭐예요?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중성자가 몇 개로 약 2.5개 정도로 분열을 합니다. 분열. N, 2분의 N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얘의 속도가 얼마냐? 2메가 전자볼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메가 전자볼트 속도가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속도로 다 바꿔줘야 된다. 걔가 얼마냐? 0.025 전자볼트로 다 떨어뜨려줘야 된다. 되도록이면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뭐 써야 돼? 감속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감속제를 사용하는데 그 감속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1번부터 보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클 것? 답은 1번이네요. 중성자를 먹으라는 게 아니야. 속도를 빨리 떨어뜨리라는 거죠. 중성자를 많이 먹어야 되는 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제어봉이 내려와서 얘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제어봉 아니면 절대로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감속비가 클 것, 감속 능력이 클 것, 경수, 중수, 흑연 또는 산화베리륨이 감속제로 사용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죠. 37번. 3상 3선식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옵셋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옵셋. 자, 수직 배치를 했답니다. 이렇게 암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암의 길이를 R상, S상, T상을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전선을 이렇게 매달았답니다. 전선을 가선을 해놨습니다. 전선을 가선해놨어. 자, 겨울에 눈이 쌓입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눈이 딱 동시에 다 탈락을 해버리면 얘들이 전선이 점프를 하죠. 점프하면서 같은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접촉을 하죠. 이거를 우리는 단락됐다고 하죠. 혼촉됐다고 하죠. 이렇게 단락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운데 암하고 맨 위에 암, 맨 밑에 암의 그 길이를 틀리게 합니다. 틀리게 한 다음 전선을 가설하면 슬리트 점프가 생기더라도 전선이 서로 혼촉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이걸 우리는 옵셋이라고 합니다. 단락 방지가 주 목적이다. 1번. 38번으로 가죠. 38번은 송전 계통의 절연 업체에서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38번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중요 설비 TR이 있습니다. TR 있고요. 여기에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레기 왜 설치하는 거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 이상전압을 어디로? 대지로 방전해 주려고 피레기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CB를 달죠. CB를 달아서 여기 뭐 하는 거야? 부하 측에 부하 공급해 주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전선들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철탑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애자를 통해서 달려 있을 겁니다. 애자를 통해서 달려 있는데 이상전압이 쳤어요. 예를 들어 전선에 이상전압이 내리면 그 이상전압이 어디 들어가겠어? 피레기가 없다면 애자를 타고 애자 쪽에서 어디 들어가서 TR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크기가 500kV짜리가 들어왔다고 치자. 500kV짜리가 변압기에 들어가면 이 변압기는 절연이 파괴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kV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피레기가
나는 절연 레벨이, 나 절연 수준은 400 정도니까 나한테 들어와라. 너 큰 놈 나한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이상전압을 대지로 빼줄게. 피레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거죠. 이상전압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의 속력 상태로 되돌리는 게 피레기입니다. 그 피레기가 가장 뭐가 되는 거야? 빌. 어떤 기준 충격 절연도 빌이라고 하고,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가장 작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500kV짜리라도 내가 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예를 들어서 600kV로 해놓는다면 이상전압보다 크게 해놨기 때문에 이상전압이 얼리 들어가요. 변압기로 들어가지 않고 피레기를 빠질 것이고, 얘보다도 CR은 나가면 되지만 CB가 나가버리면, CB가 트립돼버리면,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해서 CB가 트립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부하의 전원이 완전 공급이 차단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CB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더 높게 놓습니다. 누구보다? TR보다도 더 높게 놓습니다. 얼마쯤 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750 정도로 해놨다고 하시죠. 750kV.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달려있는 애자가 있죠? 이거 무슨 애자라 그래? 선로애자라 그러는데, 이 선로애자는 절연 강도를 제일 높게 놓습니다. 850 이상으로 했다고 치죠.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절연 강도를 정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피레기의 절연 강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CB, 그 다음에 선로애자입니다. 선로애자는 CB가 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깨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연 강도를 정해놨더라. 그래서 가장 낮게 해놓은 건 누구예요? 피레기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네. 답은 1번에 있죠. 자, 39번으로 가죠. 39번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자, 전원을 이렇게 변전소로부터 전선을 끌고 와서 수용가에 공급해주는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야간 경부하가 되면서 거의 무부하 상태가 됐다고 보자. 무부하 상태가 되면 이 전선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으면서 거의 수용가에 경부하가 되더라도 차단기에 투입되어 있어야 되고 전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선이 길다면 장거리에 무부하, 거의 경부하 상태가 되면 선로와 C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지와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겠죠. 선로에 C가 충전이 됩니다. 선로에 C가 충전이 되면 대지와 이 사이에서 충전이 되면 얘가 C는 뭐예요? 진상성분이지. 진상 뭐가 되는 거야? 진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 진상 무효전력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전압이 상승된다는 얘기잖아. 전압이 상승된다는 얘기 뭐야?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송전단 전압 VS보다 수전단 전압 VR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이런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한다. 40번으로 보죠. 40번.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 보기를 좀 읽고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답니다.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면 동선이나 어떤 철선 갖다가 중성점을 이렇게 직접 접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데, 우리 이런 이점이 있죠. 대지의 전위는 원래 몇 볼트지? 0볼트죠. 변압기 중성점도 전위가 몇 볼트가 되겠어? 이론적으로 0볼트가 됐겠죠. 중성점의 전위가 0볼트로 된다는 얘기는 뭐야? 변압기의 코일을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다는 거지. 단계적으로 절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단자에는 전압이 떠 있을 거 아니야. 변압기 단자에는 전압이 떠 있을 거고, 변압기 단자에는 전압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0볼트에서부터 뭐야, 여기는 상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상전압이 차 만큼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다. 이죠?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단절연. 이걸 우리는 단절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라면 어떤 이상전압에 의해서 얘가 지락이 됐다고 하죠. 지락이 되더라도 나머지 건전한상의 전위 상승이 제일 작게 됩니다. 전위 상승이 뭐예요? 원래의 상태, 어떤 상전압에 대해서 전위가 상승돼서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배가 된다. 근데 얘는 얼마가 되느냐? 1.3배가 됩니다. 얘는 얼마? 상전압에 대해서 1.3배이기 때문에 0.75, 약 75%, 원래의 전압의 75%밖에 상승이 안 돼. 그러면 절연을 강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절연비를 아낄 수가 있죠. 절연비를 아낄 수도 있더라. 전위 상승이 작음으로써 절연비를 아낄 수 있고, 중성점으로 갈수록 단절연이 가능하고, 얘는 지락이 되면 직접 접지는 또 고장 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적용이 용이합니다. 보호계전기 적용 등이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과도한 정도가 안 좋고 여러 가지들이 안 좋은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절연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직접 접지를 사용합니다.
자, 보기로 돌아가시면 첫 번째 고장전류 크기가 억제된다. 1번 고장전류의 크기는 억제되지 않는 거죠. 고장전류 큰 것을 차단할 뿐이지 억제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이상전압 발생이 방해된다. 이상전압이 전위 상승이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이 이상전압이 발생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보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한다. 그 다음에 전선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이래서 우리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